안녕하세요. 투이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개발제한구역,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린벨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이 개발제한구역 모르면 토지 투자하지 마 라는 주제로 오늘은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자, 시청자님들,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양날의 검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최근에 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들이 많이 해제가 되고 있죠. 그 얘기는 개발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당연히 지가가 올라가겠죠.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수도권 인근이나 광역시급 인근에 지정이 된 이 개발제한구역 토지들이 지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 개발제한구역은요, 개인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기준이 있고요, 요건이 있고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묻지마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도심지에서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심지보다 지가가 저렴하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린벨트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하시는 사례들, 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재산권에 큰 침해를 받을 수 있고요, 추후에 매매하는데, 개발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 내용과요, 그 다음에 실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및 해제 요건,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들까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의 벌금,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개발제한구역이 풀림으로 인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개발제한구역의 정의를 보시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용도구역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 영상 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국가에서 정해놓은 용도구역 중에 하나가 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으로 돌아가서 이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지정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풀리는지, 이런 부분들은요, 자, 인터넷에도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내용들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법이라는 게 많이 개정이 됩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의 사이트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꾸준히 살펴보는 사이트 하나는 법제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법제처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그때그때 법이 개정되는 내용들, 실제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 부분들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가셔가지고요, 법제처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법제처 대표 홈페이지가 나오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열립니다. 자, 여기에서 개발제한구역 제가 검색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법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원칙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테두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특별조치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요, 뭐 농지법, 건축법, 다양한 법들이 많습니다. 도시개발법, 여기에 보면 각각의 법이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특별조치법, 농지법, 건축법 똑같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다 살펴보면 좋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법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든 아니면 지인이 하는 얘기든 이런 것들을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법적인 내용을 아무 이해도 없이 누가 주변에 야 여기 신도시가 들어온대, 개발제한구역 풀린다라니까 묻지 마시고 그 주변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피해를 주는 업체가 어디예요? 기획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천이나 광명, 하남, 남양주 이쪽 주변으로요, 기획부동산들이 임야를 엄청나게 쪼개서 지분으로, 그것도 엄청나게 비싸게 피해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내용들은요, 실제 기획부동산에서 올려놓은 내용들도 많아요. 이 내용이 꾸준히 살펴봐야 이해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법제처라는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법제처 사이트에 이런 개발자금 정의나 지정 및 해제 요건, 행위 제한, 이행 강제금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행 강제금도요, 2018년도에요 여러분 그 광명시나 하남시, 남양주 이쪽에 불법 창고, 물류 창고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거 아시나요? 그 이유가 임대료가 쌉니다. 근데 불법이에요. 우리가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농업용 창고나 축산업 관련한 이런 창고 시설 정도만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편법으로 이제 물류 창고로 쓰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 비닐하우스 같지만 검은 천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광명시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나게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광명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지만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행위를 해왔어요. 그 이유는 벌금이요, 자기가 그 벌금을 감수하고도 그 수익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크다 보니까 벌금 한번 맞아도 그 벌금을 내면서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런데 2018년도에 벌금이 이제 최대 5천만 원까지였죠. 근데 이 벌금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 그 사이트에 보시면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산출 방식, 어떻게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는 5천만 원이 아니라 그 상한제가 폐지가 됐거든요, 벌금이. 그러니까 2억, 3억 이렇게도 벌금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개발제한구역이 안에 토지 지주들 있잖아요, 들고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법에서 벌금을 맞고요, 또 농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농지로 활용을 안 하고 물류창고로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지법에서도 벌금을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벌금에 대한 부분이 너무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오니까 이 실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지주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훼손지라는 건 뭐예요? 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목적대로 사용 안 한, 제가 말씀드린 물류창고나 다른 불법적인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훼손지라고 하는데, 이제 나라에서는 또 이것도 조율하기 위해서 훼손지 정비 사업이라는 거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 조건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 토지 지주들과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투자를 할 때는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허가가 나는지 합법적인 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수립용역, 이건 이제 대전입니다. 제가 이제 고향은 대전인데 서울 거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서울은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 된대요. 지금 제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찾다 보니까 대전권에 이런 개발제한구역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보시면 2017년 6월, 2021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인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에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보여드리려고 자료로 몇 장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전권은 보시면 이렇게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5개 구는 아니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쭉 나와 있습니다. 소개, 행정구역 쭉 나왔고요. 지정도 보시면 요 색깔이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지금 이런 다 푸른 색깔들이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안에는 자, 이 뭐 빨간색, 노란색 있잖아요. 이건 다 이제 주거지, 도시지역, 네, 주거지, 상업지 이런 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바깥에는 개발 제한 구역 땅들인데 이거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는 땅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여기도 풀렸습니다. 보시면 대전광역시 이 빨간 선들 쭉 풀렸죠. 집단 칠학 우선 해제되어 있죠. 집단 칠학, 그 다음에 여기도 집단 칠학, 그 다음에 여기 뭐 노은 3지구, 이건 이제 택지 개발이죠. 그 다음에 뭐 월드컵 경기장, 뭐 남대전 종합 물류단지, 그 다음에 소규모 단절 토지, 경계선 관통 대지.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실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해제 경위입니다. 보시면 해제 총량 중에서 100%에서 지금 31% 정도가 풀렸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잔여 면적이 61.7%, 해제 가능 총량 뭐 쭉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집단 칠학이 우선 해제됐다. 그 다음에 소규모 단절 및 경계서 관통. 자, 이 내용들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법제처 사이트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철도나 하천으로 경계를 해서 단절이 된 토지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했죠. 평수로 따지면 거의 9,000평 정도대 이하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국책사업,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풀어주는 거죠. 서울 지역도 최근에 뭐 3기 신도시나, 그죠? 그 다음에 택지 개발, 뭐 이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그린벨트가 풀렸죠. 그 다음에 지역도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집단 칠학 우선 해제가 38%예요. 그죠? 그리고 국책사업이 50%입니다. 요거 두 개만 합쳐도, 이거 두 개만 합쳐도 거의 90%대에 육박해요. 88.5% 정도 되는데요. 그만큼 거의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 90%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집단 칠학이 우선 해제되는 그 칠학지구도 법제처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이죠. 네. 나머지는 뭐 이런 소규모 단점의 경계선 관통은요 3% 정도밖에 안 돼요. 지역 현안 사업도 뭐 이건 이제 대전이지만 다른 지방이나 서울 마찬가지로요, 가장 큰 거는 칠학지구가 우선 해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국책사업이 가장 많이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2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해제 가능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 칠학 우선 나와있죠. 여기 호수밀도 10호, 주택수 20호 이상, 그리고 단절 토지도 3만 제곱미터 미만 나와있죠. 경계선 관통대지 소규모 토지는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면은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302평 정도 되잖아요. 1,000제곱미터니까 302평 미만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리는 조건들이 만족이 됐을 때 풀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유형별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개발 제한 구역은 그냥 내가 토지를 갖고 있다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런 지역들이 풀렸잖아요. 3기 신도시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발표된 택지 개발, 이런 토지들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다 지자체에 이제 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자료들을 제가 요청을 하는데요. 실제 이걸 자료로 받을 수는 없었고요. 대부분이 수용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용이라는 거는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요, 보통 150%에서 뭐 200%, 많게는 250%까지 보상이 이루어져요. 자, 수용은 뭡니까? 결국에는 내 토지를 보상을 받고 국가에다가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무분별하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제 가능성이 높은 칠학지구든지 아니면 이런 단절 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이 이제 적죠. 이런 토지들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법적인 거를 항상 기본적인 토대에 깔고 그 다음에 투자의 실무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이제 그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되는 법, 그리고 법적인 법제처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들을 한번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저희 토지스쿨 카페에 오셔서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